네, 일간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8월 마지막 집중 시간입니다.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저희 일면의 주요 기사는 포항 AI 스마트 어촌 성공 모델 만든다. 이런 기사입니다. 포항시가 최근에 이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글로벌 솔루션 선도 기업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제 사물 인터넷 또 인공지능 최신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런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포항의 어촌을 스마트하게 한번 만들어 본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하게 되면 뭐 똑똑한 아주 좋은 뭐 이런 개념이겠죠. 어,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포항 어촌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벼랑 끝 대치 TK 통합 불발되나. TK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호 경북도지사 두 분이 주도적으로 여태까지 끌어올고 왔지 않습니까? 그 통합안 합의 시한이 28일까지였습니다. 바로 전날이었죠. 까지 이제 사실상 뭐 계속 이견이 있었고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동안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안건으로 지금 이제 또 논란을 벌였는데 첫 번째가 통합 청사 위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안동, 대구뿐만 아니라 동쪽에 있는 포항에도 통합청사를 둬서 세 곳을 만들자 이런 안이었고 반면에 이철우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기존대로 안동하고 대구면 충분하다. 이런 걸 가지고 이견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또 이견이 생긴 게 뭐냐면, 그 시군구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전국 동해의 뭐 시군구, 포항을 비롯한 이런, 시군구를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 늘릴 거냐, 축소시킬 거냐, 이런 것이었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구, 경기, 포항이 되면 통합 청사 쪽에서 집중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아니었는데 반해서 이철호 지사 같은 경우는 아니다. 기존대로 기존의 권한들은 계속 주자.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벌여왔고요.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내일 다음 날 결론이 나오는데 하기 전에 지금 그러면은 PM 그로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 알림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기차 그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많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PM그룹 우리 이제 포항공대 출신의 그 벤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출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전기차와 자신의 핸드폰하고 연결 장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배터리의 어떤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어떤 안전 여부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미리 알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앱이 되겠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결국 TK 통합은 어떻게 됐나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한이 28일이었는데 28일까지 그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상 뭐 무산 선언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전날 이미 그 봉화군 의회에서도 통합에 결사 반대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됐고 도의회에서도 뭐 이 통합안에 대해서 통합 논의에 대해서 뭐 성토되는 분위기가 높았고 특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그런 성토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홍준표 시장이 이미 자신의 SNS에다가 뭐 이래가지고 TK 통합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다 이런 사실상 뭐 무산 의견을 밝혔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철우 지사는 시한을 한 달 더 연장해서 9월 말까지 결론을 내자 하고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뭐 그 이후로는 이제 추진이 사실은 어렵게 돼가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8월 29일 목요일은 포항시가 중국 크루즈 그리고 항만 물류 유치에 나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 크루즈 서밋에 참가해서 영만 홍보에 나섰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중국의 크루즈 또 항만 물류를 포항 영일만 항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중국 그 청도시와는 포항시가 올해 아마 원동컵 국제 세일링 대회를 계기로 양도시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동대학교가 결국 작년 재수를 거쳐서 올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이제 포항공대하고 한동대가 두 곳이 예비 선정이 됐다가 포항공대만 본 선정이 됐고 한동대가 떨어졌는데 올해 결국 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뭐 한동대는 우리 포항의 대표적인 포항공대에 이어 우리 포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도시고 또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또 학생들도 또 대학들에서도 지역과 협력하려고 하고 지역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한동대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포스코 구조 개편 본격화되나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장남 회장이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 이런 예상 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포스코 퓨처엠이 이사회 생을 거쳐서 OCI의 피에노 케미칼 지분 50%를 전부 매각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피에노 케미칼은 포스코 퓨처엠이 OCI하고 같이 지분을 해서 만든 회사인데 포스코 케미칼이 가지고 있던 51% 지분을 전부 다 OCI에 매각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7억 원에 매각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어떤 그 포스코 그 비핵심 자산 매각의 신호탄이 아니냐. 앞으로 계속 이런 그 핵심 자산들이 매각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계자분들 전원에 따르면은 그 포스코 그룹 전체가 지금 수개월째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몇 년 전 그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그 당시 그때 이제 포항제철소가 큰 침수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공장 전체가 거의 물로 침수를 당하는 그런 큰 피해를 입었고, 물론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 그런 워낙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관계자들의 또 우려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제 국내 5대 그룹으로 지금 성장해 있고,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근간인 그룹이고, 뭐 철강 부문은 뭐 세계적인 또 포스코가 기업이기도 한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윤환 회장께서 뭐 새로 취임을 해서 나름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조 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